people have a false mental model. People think entrepreneurs take risk. Entrepreneurs do not take risk. They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minimize risk. If you think about Buffett's pinball machine business, what was the risk those two 14-year-olds, Squanny's 14-year-olds took? Nothing. Okay, it's $15 in a pinball machine, which they could use themselves. Right. Worst case scenario. $3 in parts. So the second pinball machine will only get bought when the first one's already producing cash. Right. And the third one after the second one. So basically, there's no risk, right? If it fails, they sell those machines for more than they bought them for. Entrepreneurs are actually great risk reducers. They start with something that seems risky, but so that's the other thing that is a commonality between entrepreneurs and value investors, which is why the same brain cells get used. Both are trying to minimize risk. We as value investors want to go low risk, high return. And great entrepreneurs, that's exactly what they're doing. They're going low risk, high return. Nobody is doing high risk, high return.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다. 틀리면 원금을 잃지만 맞으면 100배를 벌 수 있는 작은 베팅을 찾아라. 그런 다음 그 방향으로 더 큰 베팅을 하라. 샘 알트만. 많은 사람들은 사업의 리스크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대가들과 비즈니스 서적을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완성된 아이템이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아이템을 만드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썼고 성공하길 빕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하지만 트위터, 에어비앤비 같은 성공적인 기업을 육성한 Y 컴비네이터의 창업자 폴 그램은 반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빠르게 시작하고 계속 고쳐나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라. 아이디어의 80%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처음 생각했던 아이디어의 절반은 틀릴 수 있다. 실행하며 생각을 발전시켜라. 폴 그램은 기존의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완벽한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단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상품을 발전시키라고 말을 하죠. 상품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되는 하나의 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The Lean Startup의 저자 에릭 릭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완벽한 상품이 아닌 MVP를 먼저 만들라고 하죠. MVP는 Minimum Viable Product의 약자로 완전히 기본적인 기능만을 갖고 있는 상품을 지칭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은 엄청나게 단순한 형태의 상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배민이라고 불리는 도어대시는 처음엔 구글 문서로 음식점의 메뉴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음식을 배달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배민의 CEO가 직접 카톡으로 메뉴를 전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한 거죠. 복잡한 시스템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상태의 상품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직접 손님들과 마주하고 직접 배달을 하면서 자신의 시스템을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간 거죠. 이런 MVP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SNS 1인 기업가인 댄코는 컨텐츠도 하나의 MVP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상품으로 만들고 싶은 걸 먼저 컨텐츠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내 상품에 살을 붙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책의 일부를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책만 쓰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책의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신기한 건 책의 내용을 컨텐츠의 형태로 만드니까 새로운 영감이 끝없이 떠올랐습니다. 어떨 때는 댓글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클릭률 같은 반응도를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2 영상 모두 제 책의 내용의 일부였죠. 근데 제목을 파는 방법이라고 지었을 때가 마케팅이란 단어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클릭률이 높더라고요. 저를 구독하신 분들은 마케팅이란 단어보다 잘 파는 방법이라는 단어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세일즈 카피에 있는 마케팅이라고 쓰인 모든 단어들을 파는 방법이란 단어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게 상품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이끌어낼 테니까요. 또 다른 예로는 컨텐츠를 만들면 항상 댓글에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 조사를 하고 조금 더 찾아보는 거죠. 구독자분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어할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의 내용도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일부입니다.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일부를 떼와서 만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로 상품을 발전시키게 되면 상품은 사람들의 니즈와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됩니다. 내 상품을 사줄 사람들이 내 상품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죠. 혼자 망상 속에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닌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상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런 사이클을 최대한 많이 반복하는 겁니다.
농구에서 슈팅을 잘하기 위해선 최대한 많이 쏴봐야 하듯이 비즈니스에서 상품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죠.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Famously, it used to be move fast and break things. And the idea was that we tolerated some amount of bugs in the software in order to basically encourage people to move quickly. Because it's like moving fast, I think, is the key to learning, right? It's like you want to increase the iteration cycle so that way you can get feedback from the people you serve quickly and then incorporate that into the product. So we would literally get into situations where, it's competitors of us would ship, once a year or once every 6 months, and we'd ship code every day. And it's like, of course, we're going to learn faster and we're going to build something better if you're shipping something every day. So the question is, what are you willing to give up? 처음부터 완벽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자본과 에너지를 쏟는 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이 상품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샘 알트만의 말대로 리스크를 줄이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곳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리스크가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왜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지라는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